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화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 특히 이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께서는 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식탁 위에 건강에 만병통치약이라고 믿으며 올려놓은 신선한 과일, 바구니 속에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어 언제든 터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조용하고 은밀하게 여러분의 칼슘을 빼내가고 이미 노화된 뼈대를 녹여버리고 있는 과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진실이자 대형 병원들이 공개하기를 꺼리거나 심지어 여러분께 절대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의료계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오늘 저 한도윤은 그 어떤 병원이나 제약회사의 대변인이 아닌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편에 서서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잔혹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고자 합니다. 서울이나 부산, 심지어 시골에 계신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과일이라면 무조건 좋다라는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60세 이후의 우리 몸은 더 이상 청춘의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30대일 때 좋은 친구였던 과일들이 지금은 몸을 갉아먹는 독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곧 이름을 밝힐 4가지 과일은 매우 위험하며 여러분의 뼈를 마른 장작처럼 푸석푸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욕실에서 살짝 미끄러지거나 공원을 산책하다 넘어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노인에게 사형 선고라 불리는 대퇴골두 골절, 고관절 골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뼈 관절을 다시 태어나게 해줄 4가지 기적의 과일이라는 황금 열쇠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의문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생사가 달린 정보가 모든 병원에 경고문으로 붙어 있지 않은 거지? 왜 의사들은 여러분이 그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을 때 말리지 않는 걸까요? 진실은 매우 냉혹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의료 시스템은 환자의 수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다시 말해 병원의 수익은 여러분의 고통과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냉정한 현실은 그들이 화재 예방보다는 화재 진압에 더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뼈가 부러지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병원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관절 교체 수술비, VIP 병실료, 그리고 수년 동안 이어지는 재활 치료비까지 말입니다. 병원의 수익 구조 입장에서 볼 때 복잡한 골절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식탁에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의료계의 슬픈 이면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 4가지 독성 과일을 제거한다면 병원에서 신용카드를 긁어야 할 횟수가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수천 건의 환자 사례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 일찍 바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고 남은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을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저 한도윤은 그들과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의 단골 손님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 유일한 소망은 60세 이후에 어르신들이 여전히 건강하여 스스로 장을 보고 누구의 도움 없이 설악산에 올라 단풍을 구경하며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숨겨진 진실을 공개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정보는 여러분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향긋하고 맛있는 과일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 뼈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노화를 직시해야 합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의 몸은 너무 많은 킬로미터를 달린 낡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신진대사 시스템은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혈당 조절 능력은 더 이상 예민하지 않으며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과 신장도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뼈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여러분의 뼈를 고층 빌딩의 기둥이자 동시에 칼슘을 보관하는 금고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혈액은 반드시 pH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혈액이 조금만 산성으로 기울어도 생명이 즉시 위협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 4가지 위험한 과일을 먹으면 그 안에 든 막대한 양의 과당과 강한 산 성분이 몸을 산증 산성화 상태로 빠뜨립니다. 이때 몸은 적색 경보를 울립니다.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즉시 알칼리성 물질이 필요해집니다. 그럼 몸은 어디서 알칼리성 물질을 가져올까요? 바로 여러분의 뼈에서 칼슘을 몰래 빼내어 혈액으로 쏟아붓습니다. 이 행동은 마치 집의 기초에서 벽돌을 몰래 빼내어 담장을 고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5년, 10년 동안 은밀하게 반복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뼈는 텅 비어 스펀지처럼 푸석푸석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조용한 살인자 골다공증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만성염증입니다. 당분이 많은 과일이 노화된 신체에 들어오면 전신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의 불길은 뼈세포를 태워버리고 동시에 건축가 역할인 조글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까지 억제해버립니다. 즉, 낡은 뼈는 파괴되는데 새로운 뼈는 생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이 매일 디저트를 먹은 직후에 이 잔혹한 전쟁이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않고 이 얼굴 없는 살인자들의 가면을 하나씩 벗겨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뼈를 갉아먹고 있는 4가지 과일을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 냉장고에 이것들이 있거나 식사 후 이것들을 드시려 했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이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명령입니다. 첫 번째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네. 바로 바나나입니다. 국민 과일이자 가격도 저렴하고 먹기도 편해. 누구나 완벽한 간식이라고 생각하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상상조차 못할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바나나 우리가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송이째 사곤 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왜 제가 이것을 60세 이상에게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첫째, 칼륨이라는 함정 때문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제 2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신장이 대용량 폐수 처리 공장처럼 작동하여 이 정도 칼륨은 손쉽게 배출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장 기능은 매년 자동으로 1%씩 감소합니다. 이것은 집안의 하수구 배관이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칼륨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축적됩니다.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장을 직접 공격하여 부정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미국의 한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신장이 약한 60세 이상 환자가 매일 바나나 2개를 꾸준히 먹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4배나 증가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하지 않으십니까? 이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태풍처럼 갑자기 덮쳐옵니다. 둘째 혈당 쓰나미입니다. 바나나 1개에는 설탕 4티스푼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인슐린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즉, 세포의 문이 꽉 닫혀 당분을 받아들이지 못해 혈당이 순식간에 200mg DL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을 내리치는 망치와 같아서 당뇨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뼈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시스템을 파괴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먹는 습관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나마도는 과당은 어디로 갈까요? 곧바로 내장 지방으로 변해 간을 포위하여 지방간을 일으키고 만성염증의 불씨를 당겨 은밀하게 뼈를 파내게 됩니다. 게다가 바나나로 인한 미네랄 불균형은 쥐가 자주 나게 하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며 이유 없는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바나나 우리가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송이째 사곤 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왜 제가 이것을 60세 이상에게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첫째, 칼륨이라는 함정 때문입니다. 바나나 1개에는 무려 42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신장이 대용량 폐수 처리 공장처럼 작동하여 이 정도 칼륨은 손쉽게 배출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장 기능은 매년 자동으로 1%씩 감소합니다. 이것은 집안의 하수구 배관이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칼륨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축적됩니다.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장을 직접 공격하여 부정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미국의 한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신장이 약한 60세 이상 환자가 매일 바나나 2개를 꾸준히 먹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4배나 증가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하지 않으십니까? 이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태풍처럼 갑자기 덮쳐옵니다. 둘째 혈당 쓰나미입니다. 바나나 1개에는 설탕 4티스푼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인슐린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즉, 세포의 문이 꽉 닫혀 당분을 받아들이지 못해 혈당이 순식간에 200mg DL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을 내리치는 망치와 같아서 당뇨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뼈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시스템을 파괴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먹는 습관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남아도는 과당은 어디로 갈까요? 곧바로 내장 지방으로 변해 간을 포위하여 지방간을 일으키고 만성염증의 불씨를 당겨 은밀하게 뼈를 파내게 됩니다. 게다가 바나나로 인한 미네랄 불균형은 쥐가 자주 나게 하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며 이유 없는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귤, 겨울의 상징이자 제주도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뼈 건강 측면에서 죄송하지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산성 폭탄입니다. 첫째, 산도가 극도로 강합니다. 귤은 구연산 시트릭 애시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이 강한 산 성분이 균형 잡혀 있던 혈액을 약산성으로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의 몸은 공포를 느낍니다. 생존을 위해 몸은 이 산을 즉시 중화제 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중화제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뼛속의 칼슘입니다. 여러분의 뼈는 비상저장고로 전락하여 혈액의 pH를 구하기 위해 강제로 칼슘을 착취당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TV를 보며 계속해서 귤을 까먹는다면 골밀도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질 것이고 골다공증은 필연적입니다. 둘째, 고농축 과당입니다. 작은 크기에 속지 마십시오. 작은 귤 한 개에는 엄청난 양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이 심심해서 한 번에 3, 4개씩 드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노화된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느라 과로하게 만들고 곧장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당은 마치 유리 조각처럼 혈관 벽을 긁어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조골세포, 즉 뼈를 만드는 세포입니다. 당분으로 인한 염증은 이 조골세포를 죽여 새로운 뼈의 재생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게다가 귤은 혈압약이나 면역 억제제와 위험한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감.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는 전통 간식 곶감 홍시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뼈에 독약이나 다름없는 치명적인 성분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초고농축 설탕 폭탄입니다. 특히 곶감 말린 감이 그렇습니다. 수분이 다 증발하면 남는 것은 순수한 설탕 덩어리입니다. 당 농도가 끔찍하게 높습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고 남는 과당은 즉시 뱃살과 간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거북이처럼 느려지는데 이런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만성염증이라는 용광로에 연료를 공급하여 여러분의 뼈 건강을 불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탄닌. 희대의 방해꾼입니다. 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탄닌이 이런 환경을 만나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과 엉겨붙어 위석배소할 위장결석을 만듭니다. 뱃속에 돌멩이가 굴러다니며 극심한 통증과 구토를 유발하고 심지어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탄닌 성분은 장운동을 마비시켜 만성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변비로 인해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으로 역류하면 전신 염증 수치를 높여 간접적으로 뼈대를 무너뜨립니다. 곶감이든 부드러운 홍시든 모두 탄닌과 설탕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에 달콤하고 시원한 유혹 수박입니다. 당뇨병 환자와 뼈가 약한 분들에게는 제1의 적입니다. 첫째, 혈당지수 GI가 하늘을 찌릅니다. 수박은 대부분의 다른 과일보다 GI 지수가 높습니다. 수박 한 조각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라 로켓처럼 솟구칩니다. 60세 이후 이미 지쳐버린 췌장의 이러한 급성 혈당 쇼크는 뼈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즉시 파괴합니다. 혈관이 망가지면 뼈를 어떻게 먹여 살리겠습니까? 거기서 만성 염증이 생기고 뼈는 그렇게 매일 약해져 갑니다. 둘째, 과도한 수분과 미네랄 배출입니다. 수박을 먹으면 소변을 많이 보게 되시죠?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대량의 수분이 미네랄까지 휩쓸고 나가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특히 걷기나 운동으로 땀을 흘린 뒤 수박을 먹으면 칼륨과 나트륨의 불균형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몸이 무기력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노인에 가는 수박의 과당을 처리하지 못해 지방간으로 축적되고 뼈의 칼슘을 강탈하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의사의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수박은 되도록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매일 우리 뼈를 은밀하게 갉아먹는 얼굴 없는 살인자, 사인방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워하고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물지도를 건네드리겠습니다. 뼈 관절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90세가 되어도 30대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4가지 기적의 과일을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방심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명확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골다공증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당장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살인자 질병 세계에 닌자처럼 소리 없이 진행되다가 결정적인 날 치명타를 날립니다. 제가 30년 의사 생활 동안 절대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마포의 낡은 아파트에 사시던 72세 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건강에 자신감이 넘쳐 매일 아침 한강공원을 산책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계셨고 제가 방금 경고한 뼈를 파괴하는 과일들을 무심코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문턱에서 아주 살짝 미끄러졌을 뿐입니다. 계단에서 구른 것도 교통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충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에게는 뚝 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대퇴골두골절,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누워 꼼짝도 못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인의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삶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박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가 관절 교체 수술을 받았지만 그 후의 삶은 병상에 누워 지내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식사 목욕, 심지어 배변까지. 모든 것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사람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선생,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저는 병실에서 그런 극심한 절망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뼈가 무너지는 순간은 인생의 문이 닫히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접어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비극은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박 할머니가 저 독성 과일들을 좀 더 일찍 피했다면, 뼈를 재생시키는 벽돌을 좀 더 일찍 보충했다면 아마 지금쯤 설악산의 단풍을 즐기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인체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신비한 기계입니다. 뼈가 푸석해지고 약해졌더라도 올바른 재료만 공급된다면 다시 콘크리트를 부은 듯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떨치고 희망을 맞이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저 한도윤이 나이를 불문하고 뼈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4가지 신성한 과일 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염증의 천적이자 칼슘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기적의 과일 1번, 블루베리. 작은 크기를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뼈의 가장 강력한 경호원입니다.
비밀은 저 검푸른 색깔에 있습니다. 바로 안토시아닌, 안토차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의 저장고이기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을 몸속의 만성 염증 소구를 깨끗이 청소하는 부지런한 청소부 군단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60세 이후에는 활성산소라는 깡패들이 뼈세포를 공격하지만 안토시아닌이 입구에서부터 이들을 막아냅니다. 명문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자주 먹는 사람은 뼈 손실 속도가 최대 30% 더 느리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생체 나이가 10년 젊어지는 것과 맞먹습니다. 게다가 블루베리는 당도가 매우 낮아 당뇨 환자에게도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특히 블루베리 속 비타민 K는 시멘트 역할을 하여 칼슘을 뼈대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단백질인 오스터칼신, 오스터찰친의 합성을 돕습니다.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이면 여러분은 몸이라는 집에 철근을 보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부님들을 위한 틴마트에서 파는 냉동 블루베리는 가격도 합리적이고 영양소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기적의 과일 2번 사과. 서양 속담에 하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뼈 건강에 있어서 이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사과의 비밀 무기는 주로 껍질에 들어있는 강력한 천연 한겸증제인 퀘르세틴, 쿠엘세틴입니다. 이것은 뼈마디의 통증을 진정시키고 관절염과 동맥경화를 완화하며 노화된 뼈대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과에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콜라겐이 피부 미용에만 쓰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콜라겐은 뼈 내부에 탄력 있는 그물망이 되어 뼈를 유연하게 하고 충격에 잘 견디게 하며 쉽게 부러지지 않게 합니다. 또한 사과의 팩틴 성분은 교통경찰처럼 작용하여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고 결과적으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사과는 몸을 알칼리화하여 산성 환경을 없애줍니다. 한 의사의 조언,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십시오. 그곳이 뼈를 회춘시키는 정수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밤늦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기적의 과일 3번 적포도. 이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뼈 생성 촉진 공장입니다. 적포도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귀중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놀라운 양방향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뼈를 파괴하는 세포는 억제하고 잠들어 있던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는 깨웁니다. 마치 노화로 멈춰버린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포도 껍질 색이 진할수록 약효가 높습니다. 적포도의 비타민 K는 칼슘이 혈관으로 잘못 흘러가 석회화를 일으키지 않고 필요한 곳인 뼈로 운반되도록 돕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혈관벽을 보호하여 뼈로 가는 영양분의 수송로를 뚫어줍니다. 뼈가 튼튼하고 팔다리가 유연하다면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포도 역시 당분이 있으므로 매일 작은 송이 하나 정도를 보약처럼 드시고 한 번에 1kg씩 드시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기적의 과일 4번 파인애플. 많은 분들이 혀가 따가워서 파인애플을 꺼리지만 뼈 관절에는 천연 진통제입니다. 파인애플의 핵심 성분은 브로멜라인입니다. 이것은 양약 못지않은 효과를 내면서도 안전한 강력한 천연 한겸 효소입니다.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브로멜라인은 염증을 없애고 통증을 줄여주어
더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시다시피 많이 움직일수록 뼈는 더 단단해지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파인애플은 또한 뼈 구조 유지에 필수적인 건축과 미네랄인 만간에스의 보고입니다. 콜라겐을 만드는 비타민 C와 결합하여 파인애플은 뼈를 단단하면서도 유연하게 만듭니다. 파인애플을 꾸준히 먹는 것은 천연 관절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의 작은 주의사항: 파인애플은 산성과 효소가 강하므로 위장이 약한 분들은 식후에 드시고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4가지 과일은 대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식단에 포함시켜 여러분의 건강 운명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식단 노력은 잘못된 습관 하나로 도로 아미타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 한도윤이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으로 정립한 황금 수칙을 여러분께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를 정확히 실천하신다면 뼈의 생체 시계를 10년 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 타이밍입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의 몸은 당 처리를 매우 못합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절대 공복에 과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배가 고픈 상태에서 바로 과일을 드시면 췌장이 충격을 받고 인슐린이 쏟아져 나오며 혈당이 200mg/dl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그때 몸은 공황 상태에 빠져 뼈에서 칼슘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이 비극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은 아침 식사 1시간 후입니다. 이때가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하고 위액이 준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발 저녁 7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밤에는 몸도 쉬고 싶어 합니다. 이때 과당을 섭취하면 자는 동안 지방으로 쌓이고 염증만 일으킬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면 뼈마디가 더 쑤실 것입니다. 둘째 양, 퀀티티입니다. 불로초라 해도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뼈를 위한 하루 과일 총량은 200글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과 신장이 처리할 수 있는 안전한 한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일까요? 블루베리 한 줌 약 50g. 흡수가 더 잘 되는 냉동이 더 좋습니다. 사과 중간 크기 반쪽만. 껍질에 귀한 퀘르세틴이 있으니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십시오. 적포도 시말로 제한. 한 알씩 천천히 드십시오. 파인애플 얇게 썬 이 3조각. 잘 익은 것을 고르고 너무 딱딱한 심지는 드시지 마십시오. 셋째, 먹는 방법입니다. 치아가 약하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최소 30번 씹으십시오. 입안에서 물이 될 때까지 씹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당분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속도를 늦추며 뇌에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최소 30초 이상 씻어 잔류 농약을 깨끗이 제거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나 사과를 우유나 요거트에 섞어 드십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우유 속 단백질이 과일에 산 특히 파인애플을 만나면 응고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속이 더부룩하면 전신 염증 지수가 올라가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여러분의 뼈입니다. 과일은 따로 드십시오. 넷째,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약 복용 시간과 2시간 간격을 두고 과일을 드십시오. 특히 와파린, 월파린 같은 한근고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채소나 과일의 비타민 K가 약효를 없애 혈전이 생기거나 지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 드셔야 합니다. 다섯째, 완벽한 시너지.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과일을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십시오. 블루베리를 먹고 나서 식사 때 멸치나 두부를 챙겨 드십시오. 사과는 햇볕에 말린 버섯이나 생선과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파인애플은 단백질 소화를 돕는 브로멜라인이 있으므로 닭가슴살이나 삶은 달걀과 함께 먹으면 근육과 뼈를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주치의가 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식사 1시간 후 혈당을 체크하여 140이 넘으면 먹는 양을 줄이십시오.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과일 일기를 써보십시오.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한 선생님 과일만 먹으면 골다공증 걱정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만병통치약을 파는 돌팔이 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양요법입니다. 의사를 대신하는 특효약이 아니라 보조하는 방패입니다. 뼈도 근육과 같아서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황금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고 매일 30분 이상 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오늘 말씀드린 지식은 대중교육용입니다. 전문의의 처방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장질환 환자의 경우 과일의 칼륨 섭취는 의사에 의해 철저히 계산되어야 합니다. 의사가 처방한 고혈압 당뇨약을 절대 임의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먹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손발이 붓거나 갈증이 심하게 난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십시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 한도윤은 많은 곳에서 숨기고 있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요약본을 꼭 기억하십시오. 피할 것 바나나 귤감, 특히 곶감 수박, 칼슘 도둑, 친해질 것 블루베리 사과, 적포도 파인애플. 뼈의 친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실천하느냐입니다. 내일 아침 바로 시작하십시오. 냉장고 속에 해로운 과일을 버리고 좋은 친구들로 채우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90세까지 튼튼한 두 다리로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자유롭게 노후를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 바로 아래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저에게 보여주기 위한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건강에 대한 맹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고통스러운 고관절 골절 위기에 처한 옛 친구나 가족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저 말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사 한도윤이었습니다. 평생 평안하시고 뼈 건강 든든하게 지키시며 매일 즐겁고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